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일단 뭐 나스닥 시장이 전일자에 또 급락을 했고 오늘 또 선물 시장도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시장도 역시나 이 부분을 반영을 하면서 4% 정도 급락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오늘 72,300원, 그죠? 이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1% 정도 더 하락을 하면서 60일선에 딱 걸쳐진 상태로 끝났는데 일단 우리가 KLX 시장을 통해서는 5.9% 하락해서 끝났습니다만 NX 시장을 통해서 투매 사건이 좀 일어났죠. 자, 지금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좀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이 10배 넘는 종목도 오늘 이렇게 10%의 급락을 줬다는 것은 결국은 오늘은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부분에서 어떠한 심각한 악재인 요인이 있어서 급락을 한 게 아니고 바로 시장의 급락에 일정 부분의 투심에 대한 자극이 생기면서 오늘 맞아요. 급락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장이 급락할 때 단순히 빨리 매도해야 되는가? 이게 아니죠. 자, 무엇을 찾을 수 있어야죠? 기회를 찾을 수 있어야 되죠. 왜 그러냐면 항상 우리가 시장 급락 나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때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됐을 때 급락 나왔을 때 기회로 활용할 수 있었고요. 그죠? 이 과정에 8월 20일자에도 웨스팅하우스의 불합리한 계약 조건이 나왔을 때도 이때도 시장의 급락을 통해서 우리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가 제일 괴로웠던 적이 언제냐라고 한다면 사실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 이 당시에는 어떻죠?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고공행진을 할 때였는데 여기서 이제 한동안 박스권에서 위치했을 때 이때가 저희가 제일 괴로웠던 적 아닙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부근대에서 우리는 시장의 급락과 지금 미국 시장의 급락, 그죠? 이 원전뿐만이 아니고 지금 뭐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거의 90%에 넘는 이 업종들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죠. 금리 인하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AI 버블론 이야기도 나오는 상태인데 우리는 현재의 부근대에서 흔들리는 게 아니고 무엇이다? 다시 기회의 구간대에서 어떠한 재료가 남아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우리 인식하면서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일에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맞아요. 매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매도보다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고요. 자, 댓글로는 화이팅으로 하시죠. 화이팅. 파이팅. 힘내시죠. 항상 이게 우리가 그 전쟁 속에서 영웅이 생기고요. 난세 속에서 영웅이 생기고, 그죠? 항상 이제 비가 올 때도 있잖아요. 그 비가 올 때 우리는 양지에 가서 말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일단 오늘 수급적인 동향도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수급적인 동향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120만 주 팔았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설명하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자, 외국인들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3조 1천억을 팔았습니다. 3조 1천억. 이 3조 1천억이라는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자, 그 부분에서 120만 주를 팔았다는 거는 거의 맞아요. 그렇게 많은 수량을 팔았던 건 아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거래량을 봐야 돼요. 주가가 하락하긴 했지만 이게 3천만 주, 4천만 주, 2천만 주씩 이렇게 거래량을 터져버리게 되면 이건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할까요? 끝났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왜? 단기적인 추세가 역별로 전환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거래량이 전일자보다도 줄어들게 끝났죠. 이게 뭐죠? 매도 물량이 씨가 마른 상태에서 매수에 대한 반발 매수세 자체가 없는 그런 분위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 사실 주식이 오른 종목들은 거의 바이오 업종 일부분밖에 없었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은 맞아요.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무엇이다? 맞아요. 수급이 받치질 못했다. 시장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그 호가의 흐름도 보게 되면 위로 받겠다고 하는 수급들이 있는 게 아니고 아래로 받겠다. 9만 주씩 이렇게 해서 큰 물량들을 아래로 받겠다라는 수급들이 존재하죠. 이게 뭐죠? 이게 바로 투심이라는 거예요. 투심은 위로 받겠다라고 했을 땐 이게 위로 쌓여있죠. 근데 이제 하락하는 장세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래로 받겠다라고 하는 수급들이 많이 등장한다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SK하이닉스라는 종목도 보게 되면 위에 쌓아놓은 물량이 많지 않고 아래로 받겠다라는 수량들이 많고요. 삼성전자도 역시나 아래로 받겠다라는 수량이 많지 않습니까? 이만큼이나 오늘의 시장의 분위기상 어떠한 종목이든 간에 내가
맞아요. 밑으로는 체결하겠지만 위로 받아낼 생각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현재 지금에 와 있는 위치가 일단은 우리가 매력적인 구간인가 아닌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만일에 여러분들께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바로 그렇습니다. 그 재료 자체를 원전 하나만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SMR 하나만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당장에 여러분들은 매도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지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원전 관련된 부분에서 국내에서 뭔가 밀어주는 이슈가 있나요? 없죠. 자, 미국에서는 뭔가 확연하게 계속적으로 밀어주고 있죠. 밀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뉴스케일 파워사의 주가는 바로 올랐던 이 6월달 2여기까지 내려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클로라는 종목의 주가도 한번 같이 볼게요. 역시나 오클로라는 종목의 주가도 지금 올랐던 6월달에 여기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전 관련주의 주가 흐름은 정말 전 세계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는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내려와야 정상인 건데 여기서 버티고 있는 거죠. 지금 시장의 급락에서도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까지 내려와 있지 않고 여기서 버티고 있는 거죠. 이 버티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우리가 원전에 대한 부분만 하나만 본다고 한다면 정말 매력이 떨어져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재료는 무엇이냐? 바로 가스 복합 발전 그리고 가스 터빈. 이쪽을 시장에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요. 지금 제가 사실 여기를 좀 중요한 선이라고 좀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만일에 시장이 완벽하게 급락만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해서 전일자, 최근에서도 이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신비를 완벽하게 무너지는 것처럼 지금 여기를 깨버렸어요. 이건 약간 좀 과민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음 주에 만일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더 기회로 활용할 텐데, 자,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시장은 꽤 때로는 왜곡적인 사건이 분명히 발생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게 무슨 뜻이냐? 지금 우리가 혹시 이 기사 내용을 보신 적 있으세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우리도 가스터빈 수출국이다라고 해서 10월 14일에 나왔던 기사 내용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보게 되면 독일의 지멘스, 일본 미쯔비시에서 사와야 되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 가만히 보게 되면 일론 머스크의 XI 기업인 데이터 센터에 납품하는 걸로 알려져 있다. 이게 10월 14일에 나온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실제로 이렇게 해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가스 터빈, 이게 한 번만 나왔던 기사가 아니라고요. 지금 뭔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매도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지금 원점에서 우리는 다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10월 14일뿐만이 아니고 2주 전에도 이게 나와 있죠. 뭐죠? 11월 5일 실적 발표 나오는 2시 29분 바로 전에 머스크 XAI의 가스터빈을 수출했다. 결국 두산에너빌리티는 일론 머스크 XAI 이 인공지능 기업에게 가스터빈을 수출했다는 거죠. 이 가스터빈을 가지고 뭘 하죠? 우주선을 쏘아 올리기도 하죠.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결국은 이 일론 머스크의 수주를 받았다. 10월 14일에 나왔고, 그리고 이때 실적 발표 나오는 이날에도 공시사항을 끄집어냈었죠. 자, 제가 말씀드린 거 뭐냐? 지금 우리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숨겨있는 재료를 알아야만이 우리는 지금 현재의 부분대에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실적 발표를 한다. 근데 이 실적 발표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실적을 어떻게 발표하죠? 그렇습니다. 기재 정정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죠? 수주는 늘어나는데 매출액도 증가하는데 영업이익은 준다. 사실 이렇게 보고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냈을까요? 우리는 해당 기사 내용의 일론 머스크로부터 가스터빈을 수주를 받았으나 공시사항에는 어디에도 미확정이라는 이슈가 등장을 하질 않죠. 왜? 두산에너빌리티 공시사항을 항상 보게 되면 SMR, 뉴스케일 파워사로부터 기자재 납품 권리 이런 이야기 나왔을 때, 또는 체코원전권 수주받았으나 미확정, 항상 공시사항을 통해서 뚜렷하게 미확정 공시든 확정 공시든 냈던 이들, 오죽하면
잔잘한 것까지도 냈던 그들인데 결국은 지금 하나도 내지 않아요. 자, 지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공시상에 지금 가스터빈 수주 받았던 부분에 대한 부분을 누락시키고 있다는 거죠. 왜요? 엠바고 조항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지금 시장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더 두산에너빌리티의 제로 뭐라고요? 원전이 아닌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도,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 여기까지도 버티고 있는 부분도 바로 가스터빈이라는 거를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시고 오늘 선물 하나 드릴 겁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댓글로는요. 댓글로는 오케이. 지금 우리는 무엇이다? 파이팅. 좋아요. 파이팅. 파이팅만큼 좋은 게 없네요. 파이팅. 돈을 쫓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돈이 쫓아오게끔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2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저희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커버리지를 도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닙니다. 아시죠? 시장이 조금 이제 과민 반응하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공시사항을 통해서 뭐죠? 맞아요. 수주는 증가되고 있을 것인데 영업이익은 다운시킨다. 그리고 수주는 받았다고 해서 두 건의 기사가 나와 있는데 어디에도 부정하는 거, 미확정이라는 공시도 없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숨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4월 9일자의 영상을 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재료라는 부분은 무엇이다? 그렇습니다. 복합화력발전이라는 이슈로 먼저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원전이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금 우리는 슬로우하고 가자. 근데 뭐라고 했죠? 그 이후에 무엇이죠? 11월이라는 시즌부터는 뭘로 움직일 거라고 했어요? 가스터빈으로 움직일 거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 제가 이따 해당 영상을 같이 한번 볼 텐데 이 4월 9일자 시장이 급락 나오는 이 구간대에서는 이 BHI라는 녀석을 친구 녀석으로 붙여드렸는데 사상 신고가를 돌파했죠. 근데 우리는 현재 부분대에서 가스터빈이라는 부분이 지금 수주를 받았으나 공시사항에는 지금 누락시키고 있다는 거죠. 엠바고 조항 때문에. 그러면 만일에 우리는 현재 부분대에서 중소형 기업이 과연 만일에 이게 공시상으로 등장을 하고 일론 머스크 XAI로부터 이런 이야기 끄집어내면서 실제로 수주 사건을 받았다라고 해서 공시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지금 시장이 회복 나온다고 한다면 이런 어떤 이 과매도 구간이 끝난다고 한다면 주가는 분명히 오를 거라고요. 그 과정에서 BHI처럼 어떤 중소형주 하나에게 외주를 줄 거라고요.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그러냐? 지금 우리는요. 자, 시장이 급락 나오죠? 그러면 빨리 연금화 시켜갖고 튀어버린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평단가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추가 매수타점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평단가 수준이 낮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끌고 가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인내의 과정을 가지면서 그 해당 중소형 기업에 대한 부분에서도 시장이 조정 나오면 같이 조정 나올 거 아닙니까? 뭐죠? 편입할 수 있는, 저가에 편입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면 처음 보시는 분들은 무슨 말씀하세요? 라고 할까봐 이 4월 7일자 영상을 가볍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 부분 보시게 되면 4월 6일자 항상 이 영상을 제일 먼저 보여드리죠. 최근에. 자, 4월 6일자에 긴급 원전은 나중에 보시되 복합화력발전 BHI를 먼저 보자. 그리고 11월 달엔 가스터빈을 보자고 했는데 자, 이때 시간을 한번 같이 볼게요. 영상 끊지 마시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짜한 교수입니다. 일요일입니다. 2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먼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컴퓨터가 아닌데 여러분들 자, 제가 먼데 나왔을 때 제가 4월 6일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했을 때 이거 우리가 팔아야 되는 구간이냐 사야 되는 구간이냐 질문이 정말 많았잖아요. 그때 제가 이때 이 앞부분에서 일단 이 복합화력 발전 이슈를 하나 말씀드렸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좀 끄집어냈습니다. 자,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게 어떤 복합 발전이에요? 왜 이걸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냐면 지금 뭐 다른 기업들 이름도 이렇게 뜨지만요. 잘 보세요. 지금 복합 발전이라는 부분이 과거에도 잡아요. 한전,
두산에너비티 사우디 가스 복합발전 사업 본격 착수. 이게 나와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어떤 뜻입니까? 시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게 지금 뭘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LNG. 맞죠? LNG 가스 복합 발전 아닙니까? 자, 사우디에서 이 복합 발전이 수주를 주면서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어떤 코멘트를 달았습니까? 전력 소모가 무지하게 증가되고 있어서라는 표현을 등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등장한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일론 머스크가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싶은데 전력 소모가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뭘 하겠다는 거죠? LNG 관련된 부분에서 가스 복합 발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까지 끄집어냈어요. 자, 지금 제가 이 멘트를 앞에서 보여드렸을 때 다른 기업들 이름도 뜨지만 BHI 사우디에서 올해 첫 규모 수주했다. 요걸 앞서서 보여드리면서 이 공시사항을 같이 보여드렸잖아요. 3월 13일에 있었던 사우디 공급 계약을 두산에너비티가 받아냈고 이 받아낸 것을 바로 누구한테 돌릴 것이다? BHI에 돌릴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자,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이 3월 달에 나왔던 부분에서 여러분들 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거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 고위급 관리자가 아닌 이상은 3월 달에 사우디로부터 수주를 받았죠. 그죠? 그러면서 제가 이 두산에너비티 주가 오를 텐데 원전이 아니라고 했죠.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이 BHL이라는 종목이 실제로 어떻습니까? 8월 20일자에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고가를 돌파했죠. 5배 올렸죠. BHI가. 그러면 이걸 한번 핵심으로 보면 사우디로부터 수주를 받았고 두산에너비티가 그걸 BHI로 줬고 BHI 공급 계약 갱신을 내면서 3배 올랐다가 추가적으로 2배 더 오르면서 총 5배까지 오른 거죠.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될까요? 분명 가스터빈 수주에 대한 부분에서 미확정이든 확정이든에 대한 공시를 분명히 낼 것이다. 자,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바로 누구죠? 두산에너비티입니다. 그럼 우리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이 해당 영상에서도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13분자에서도 제가 여러분께 이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를 또 했었어요. 자, 볼게요. 일론 머스크의 어떤 걸 하나 가져올 가능성도 크고 자, 이때도 일론 머스크의 뭘 하나 가져올 가능성도 크다. 그러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결국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죠? 지금? 맞아요. 이때는 우리가 복합화력 발전을 통해서 BHL이라는 중소형주를 우리가 힌트로 얻을 수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5배짜리 선물을 얻을 수 있었고요. 지금은 우리가 원전이 아닌 가스업의 이 부분 시장 급락을 통해서 우리가 추가하면서 타점을 잡을 수 있고 플러스 알파적으로 무엇이죠? 두산에너빌리티로 무엇이죠? 수주는 지금 이미 받았다. 가스업이 일론 머스크. 그 수주를 받은 이 두산에너빌리티는 또 하나의 기업에 수주를 줘야 되잖아요. 그 기업은 BHI처럼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제가 이거 알아내느라 진짜 진땀 빼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약속을 지켜야겠죠. 자 일단은 2025년 지금 시장이 조금 이제 안 좋잖아요. 남은 기간 연말에 분명히 이 두산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에 관련된 부분에서 수주 공급 계약을 분명히 체결을 할 것이고요. 공시사항으로 등장을 할 것이고요. 우리는 봐야 될 건 뭐다? 가스터빈 관련된 부분에서 일론 머스크가 부여한 두산에너빌리티로 준 가스터빈 수주 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무엇이죠? 두산에너빌리티가 외주를 주는 그 중소형주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장 조정기에 우리는 더 쌀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부분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분명 무엇이죠? 11월 되기 시작하면 일론 머스크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는 분명 무엇을 노릴 수 있어야 된다? 해당 중소형 기업에 대한 부분이 파악되면 여러분께 보내드린다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이 자료 하나 만들어냈는데 여러분들 지금 너무 힘드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자, 시장이 힘들고 어렵습니다만 여러분들 8시에 진행하는 라이브는 꼭 참여하세요.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 조금 이제 마음 푹 내려놓으시고요. 시장이 급락 나왔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걸 우리가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010-9605-8463입니다. 자,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
자, 선물이라고 해서 두 글자 이렇게 정확히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이 부분 여러분들께 보내드려 보도록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죠? 괴로워하지 마시고, 시장의 하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빠진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위치를 지켜내는 힘은 무엇이다? 바로 가스터빈. 다음 주에 만일에 여러분들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는데, 이거 난 지금 손실 중이라서요. 이제 유타자 교수님 추가 매수 타점 한번 잡아주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제가 문자를 통해서 한번 잡아드릴게요. 010-9605-8463입니다. 좋아요. 선물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다음 주 여러분께 문자로 타이밍 나왔을 때 여러분께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 시장이 어려우니까 저희처럼 공익적인 채널을 운영하는 채널에서라도 여러분들 도와드려야겠죠. 자, 가스터빈 관련된 부분에서 일론 머스크의 선물이 등장하는 중소형주. 분명히 2025년 연말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올라가 있을 거고, 가스터빈이라는 이 수주를 받았다는 사건이 등장하면서 주가는 많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지금 평단가 자체가 높으신 분들은 우리가 추가 매수 타점을 좀 잡고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평단가 수준이 그렇게 맞아요, 높지 않다라는 분들은 반드시 해당 중소형 기업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10% 20% 반드시 편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BHI가 복합화력 발전 사우디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몇 배 올랐죠? 5배 올랐죠. 해당 기업은 최소 못해도 6배 이상의 주가 상승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자, 제 이름을 걸고 명예를 걸고 말씀드릴게요. 010-9605-8463입니다.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시장이 부여하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와 이 해당 중소형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선물이라고 해서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가는 길에서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역할론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떤 거를 이끌었죠? 사실 그렇습니다. 복합화력 발전 BHR을 이끌었고요. 이 웨스팅하우스의 불합리한 계약이 이렇게 공개되면서 다시 원점으로 회복했을 때 짧은 속도로 이 우진이라는 녀석을 2배까지 상승시켰던 원동력이죠. 이만큼 두산 에너빌리티의 역할로는 지금 시장에서는 바로 복합화력 발전, 원전, 가스터빈 이 세 가지에 대한 중심축을 잡아주는 역할이에요. 결국은 뭐냐?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여기까지 내려와 있지 않는 이유는 원전 하나의 모멘텀만 가진 게 아닌 세 가지의 재료를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단순히 시장의 급락에 이게 조정받았다라고 흔들리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닌 돈을 쫓아오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자, 아마 여러분들 뭐 이 채널 저 채널 다니면서 뭐 금리나 이야기, 뭐 뉴스캐퍼사 이야기, 뭐 차트 이야기 이거 좋습니다. 저도 뭐 기사 읽어주는 거 좋고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때로는 냉정하게 시장의 급락에서 뭔가 깨지 말아야 될 부분을 이렇게 깨는 이런 단계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맞아요. 정확히 재료를 다시 한번 더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여러분들 아마 제가 이 급락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 매수의 기회로 판단한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런 종목은 밀어버리세요라고 해서 8월 20일자에 이야기했던 거 있거든요. 보시게 되면 똑같은 위치에서 버티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일에 두산 에너빌리티 외에도 다른 종목들 이상한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종목들을 솎아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관리도 이번에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 제가 이 8월 20일자에 이게 시장에서 이제 급락 나오면서 반대 매매가 실행 중일 때 제가 따끔한 이야기 영상을 좀 시작했었거든요. 자, 잠깐 볼게요. 다음 주는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이상한 종목들을 보유한 거는 쳐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애들, 39만 원에서 거의 10분의 1 토막 났다가 관세 부과됐을 때도 반등 나왔다가 다시 리바운딩 게임만 하는 애들은 밀어버리시라고. 밀어버리고 시장에서 움직이는 노이즈가 있긴 하지만 어차피 AI 데이터 센터의 막대한 전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가스터빈. 그리고 자, 이렇게 지금 이때 짧은 영상을 좀 보여드립니다만 53,750원에서 이 막대한 전력을 필요할 수밖에 없다. 가져가야 될 종목과 팔아야 될 종목을 구분해 드렸죠. 이게 8만 원대에서 버티고 있었잖아요, 오히려. 근데 이런 거는 밀어버리자 했어요. 결국은 여러분들 다음 주는 우리는 어떤 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야 되냐면 팔아야 될 종목과 가져가야 될 종목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단순히 제가 여러분들께 두산 IBT에 대한 호재성 이슈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시장 전반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뭐 금리나 할 것 같다, 안 할 것 같다. 이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뭐 고용 지표나 이런 것들도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만, 자,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내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과매도할 구간은 아니라고 봐요. 그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런 거 있죠? 제가 여기서 이걸 기회로 활용하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으면 밀어버리라고 했죠. 결국은 이런 꼴이 난다 이거죠. 업종에 대한 부분에서 실제로 시장에서 선호하는 성장에 대한 부분에서 의문을 갖고 있는 엔캠 이런 종목들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관리가 너무 힘들다라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최대한 주말 사이를 통해서 제가 한 분 한 분 연락드려 보도록 할게요. 010-9605-8463입니다. 자, 이쪽으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자, 포트라고 해서 두 글자 이렇게 남겨주시게 되면,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에, 이런 좀 점검이 필요한 분들이구나라고 해서 제가 요거 한번 포트폴리오 관리 한번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저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는 냉정하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숨기고 있는 바로 가스터빈 수주, 그리고 현재 이 시장의 이 조정에서 우리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더 점검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오늘은 또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로는 파이팅! 저는 파이팅이란 말이 가장 듣기 좋은 것 같아요. 힘내시고 두산 IBT의 개별적인 악재 때문에 이렇게 빠진 건 아니다를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받아내는 수급들, 시장의 체감이 그냥 사겠다는 사람이 밑으로만 받겠다라는 수급이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안교수였습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문자 남겨놓으시게 되면 제가 확인해서 이렇게 연락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